단순 감기처럼 시작되는 고열 뒤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아기의 열은 감기보다 훨씬 무서운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해열제를 먹이면 잠깐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오르는 파형성 고열이 특징입니다. 골든타임 내에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런 합병증 없이 깨끗이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눈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KYD 헬스팩터 소아청소년과를 맡게 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용재입니다. 요즘 보호자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증상 고열입니다. 오늘은 고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열제 먹으면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또 올라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틀 3일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단순 감기처럼 시작되는 고열 뒤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가 열이 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6가지 질환, 그리고 신생아 열성 질환 감별 포인트, 비정형 가와사키병, 그리고 MIS-C라는 그런 병까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생아와 영아의 열은 무조건 병원으로 와야 됩니다. 3개월 미만 아기의 열은 감기보다 훨씬 무서운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아기의 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시기의 열은 면역력이 아직 부족한 신생아들의 뇌혈관 장벽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뇌혈관 장벽이 미숙하면 단순한 염증도 뇌염이나 신우신염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런 병들은 심각한 후유증이나 위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열 뒤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성 질환 중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 폐혈증, 뇌수막염, 뇌염, 요로감염, 신우신염, 헤르페스병,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습니다. 또 드물지만 선천성 면역결핍 질환 초기 증상도 열만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시기의 열은 단순 감기보다는 중증 감염을 전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하의 아기가 열이 나면 무조건 병원에 와서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포함한 충분한 검사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열과 결막염, 그리고 인후통, 목이 아픈 거죠. 그리고 설사, 이런 증상들이 한꺼번에 동반되면 아데노바이러스를 의심합니다. 아이가 39도, 40도까지의 열이 4일 넘게 지속되고 눈이 빨개지고 목이 심하게 아프고 설사, 구토가 동반된다. 이런 경우에 소아과 전문의들이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것은 아데노바이러스입니다. 해열제를 먹이면 잠깐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오르는 파형성 고열이 특징입니다. 증상이 감기처럼 보여도 장기별로 다양하게 침범합니다. 탈수, 폐렴, 중염, 심한 결막염, 이런 것들도 진행되기가 쉽고, 또 아데노바이러스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급성 심근염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독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심근염을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심근염이 생기게 되면 바이러스성 심근염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이러스성 심근염은 열만 펄펄 나다가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고 힘이 없어지고 축 처지고 식은땀을 흘리고 호흡이 빨라지고 불규칙해지고 맥박도 빨라지거나 맥박이 약해지거나 가슴이 아프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증상 하나도 없이 배만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이 안 좋아 엄마.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아기를 데리고 왔을 적에 보면은 힘 없어서 수액만 맞고 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면 심전도나 심장 효소 수치 등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치료가 늦어지면 심부전이나 부정맥, 심정지 위험까지 있으므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열나는 병 중에
또 성홍열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성홍열은 4급 법정전염병입니다. 그냥 감기 같은데 요거는 심장병이나 사구체 신염 같은 그 콩팥병을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죠. 혀가 빨갛게 되고 딸기처럼 혀에 돌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몸에 발진도 생기고 목구멍이 아주 많이 아파요. 이거는 A군 연쇄상 구균이란 세균에 의해서 감염됐을 때 생기는 질환입니다. 열도 많이 나고 이런 경우 이거를 스스로 진단하려고 하지 말고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병이 진행돼서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심장 판막 질환으로 류마티스열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열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고혈압이 오거나 아기가 막 고혈압으로 몸이 좀 아프고 붓고 숨차고 막 그런 병이 생기고 또 사구체 신염 같은 것이 생기면 몸이 퉁퉁 붓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증상이 의심되면 정확하게 진단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합병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 전염병인 것입니다. 이 병이 위중해서가 아니라 합병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병이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열나는 병의 합병증으로 소아 신우신염도 또 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 3개월 미만인 아기들이 신우신염이 생겼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열만 펄펄 납니다. 3개월 이하의 아기가 열만 난다? 소변 검사가 없는 검사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고 신우신염을 반드시 감별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의 영아에서의 신우신염은 소아과적 응급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 병원에 나오는 거가 귀찮아하지 말고 힘들어도 감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폐혈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신생아인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되고 이때는 조기의 항생제 치료, 골든타임 내에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런 합병증 없이 깨끗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병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큰 아이들도 신우신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안 하더라도 열이 그냥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기가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신장병으로 고혈압이 생기거나 당뇨병이 생기거나 단백뇨가 오거나 신기능 저하가 오거나 드물게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 같은 그런 병으로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위중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너무 심하지 않을 때 병원을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39도 이상의 고열이라든가 39도 이하라도 3일 이상 열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의사들이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열 많이 나는 병 중에 가와사키 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열 나는 심장병입니다. 열이 5일 이상 지속되거나 눈이 빨갛게 충혈되거나 손발이 붓는다. 이러면 소아과 의사들은 가와사키 병을 의심합니다. 가와사키 병이라는 것은 전신성 혈관염입니다. 심장의 관상동맥 확장을 유발하고 심장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죠. 진단 기준 중 6개 중에 5개가 넘어가면 이것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5일 이상 지속되는 고열, 양쪽 눈에 결막염, 눈이 빨갛게 됩니다. 토끼눈처럼 빨개요. 그리고 입술이 빨개집니다. 입술이 막 갈라지기도 하고 딸기혀가 보이죠? 아까 딸기혀가 나오는 다른 질환도 있었어요. 그 성홍열이라는 병이었죠. 근데 이거는 가와사키 병은 성홍열과 구별되고 더 증상이 많습니다. 목에 임파선들도 막 부어 있고요. 여기가 막 부어서 손으로 만져보면 막 아프다 그러고 초음파를 갖다 대보면 거기에 막 혈류가 엄청 증가되어 있는 그런 소견을 보입니다.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이런 데도 막 퉁퉁 붓는데 요거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 비슷한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손가락 끝, 발가락 끝이 붓고 만져보면 딱딱하고 약간 창백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몸의 피부 발진이 모양이 좀 비특이적으로 울긋불긋 모양도 딱 특징적이지 않고 막 크게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피부 발진이 나타납니다. 진단이 되면
면역 글로불린을 포함한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치료법이 있는 병이에요. 옛날에는 이거를 그냥 열감기다 하고 두고만 보다가 열이 뭐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열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있다가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그랬던 그런 무서운 병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치료법이 딱 나와 있고 치료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병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골든타임 내에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와사키 병 중에 또 비정형 가와사키라는 병이 있습니다. 비정형이란 말은 진단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증상이 5가지가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6가지 진단 기준 중에 2-3개밖에 안 나와요. 그냥 눈이 빨갛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 없이 열만 난다든가. 그래서 흔히 의사들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느낌으로 이거를 검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6개월 미만 영아에서 생기는 가와사키 병은 비정형 가와사키로 모든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특히 주의해서 신경 써서 검사를 해야 되고 검사뿐만 아니라 치료도 더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를 해보면 이러다가 관상동맥이 확 늘어나 있는 거죠. 이렇게 진단이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가 중요하고 뭐 CRP라든가 ESR이라든가 심근염 소견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가와사키 병처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병 중에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발견된 새로운 개념 중에 하나가 다기관 염증 증후군입니다. 코로나도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열나는 심장병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목구멍이 아주 따갑고 빨개지고 배가 아프고 열이 많이 나고 그러다가 배가 아프다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아이가 힘이 없다 그러면서 병원을 찾아요. 이런 경우에는 MIS-C라는 그런 심근염이나 다기관 염증 증후군을 의심해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검사 결과들이 좋지 않게 나타나는데 혈소판 감염, 감소, 심근염, 신장염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혈액의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아지거나 또 너무 낮아지거나 이런 일들이 보이고 특징적으로 심초음파 검사에서 기능 저하가 보입니다. 이럴 때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소아과적인 응급이라고 볼 수 있죠. 해열제보다 중요한 거는 내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눈입니다. 오늘 소개한 아데노바이러스, 심근염, 그리고 성홍열, 신우신염, 가와사키병, 비정형 가와사키, MIS-C 모두 초기에 고열로 시작하지만 진단이 늦어지면 후유증이나 장기 손상, 생명의 위험까지 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때 병원만 오면 이런 병들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호자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3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열은 감기가 아닌 건 아닌가? 이런 의심. 그리고 아이의 그 활력 이런 거가 떨어져 있진 않는지, 그리고 소변이 줄어들진 않았는지, 발진이 너무 과하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지, 그리고 호흡 변화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은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일찍 병원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길입니다. 하루 이틀 더 지켜보지 않고 바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길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아이 건강이 의심될 때는 바로 병원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